저는 2년 전 결혼했고 아직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2살 많은 남편과 1년의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주변에서 너무 빨리 결정한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조금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약간 다혈질 성격 때문에 몇 번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마다 다 이유가 있었고 저한테만큼은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남자가 할 말 못하고 소심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남자다운 성격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 남자친구가 화내던 순간도 상대방이 먼저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한테 단 한 번 화를 낸 적 없었는데 결혼생활 2년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성질이 저를 향해 오는 순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신혼집을 부득이한 이유로 시댁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아버님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남편이었고 저와 결혼하고 집을 나오게 되면 혼자 있을 어머님이 걱정된다면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전부 당신 원하는 대로 결정해도 상관없는데 신혼집 위치는 내 말대로 하자.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돌보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내가 자주 찾아뵙게 해줘. 그 결과 시어머니 댁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고 그 정도 양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어머님 찾아뵈라고 저한테 강요한 적 없었고 일주일에 2~3번씩 본인이 직접 시모한테 가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신혼 1년 동안 정말 별일 없이 편하게 지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오라가라 부른 적도 없고 남편이 시댁 집안 일은 알아서 커버하니까 제가 크게 신경 쓸 일도 없더라고요.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서 그런지 어머님이 정말 아들 아끼시는 것이 느껴졌고 주말에 둘이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어머님이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닐 때도 웬만하면 저희 남편을 불러다가 같이 다니려고 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그게 편했고 괜히 같이 끌고 다니면서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남편과 시모 둘이 잘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어머님께서 저를 찾기 시작하고 종종 예고 없이 저희 집으로 놀러와서 같이 식사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다거나 예전 같았으면 남편 통해서 보내고 말았을 일인데 직접 어머님이 오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잔소리하거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에 싫은 건 싫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머님이 부담스럽고 아들이랑 둘이 다니던 일을 저까지 불러서 셋이 다니길 원하시니까 너무 피곤해졌어요.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고 예전 같으면 남편 혼자 어머님 모시고 갔다 왔을 일인데 저까지 같이 오라고 하시니 대놓고 거절도 못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성격 자체가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휴일에는 집에서 푹 쉬면서 에너지 보충을 해야 하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맨날 너 빼놓고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니까 미안해서. 너도 할 일 없으면 우리랑 같이 가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배려해서 같이 데려갈 생각이셨겠지만 저는 힘들었어요. 매번 거절하면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편이 티나게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셋이 같이 주말 보내는 일이 꽤나 잦아졌죠.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도 하나뿐인 사위인 남편에게 잘해주려 노력하셨어요. 그래도 그건 저희 부부가 친정집을 찾아갔을 때 이야기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시간을 뺏고 끌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원래 사위나 며느리라는 것이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거의 매일 전화하시고 이틀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부침성 있게 애교 부리는 것도 못해요. 사람을 오래 두고 천천히 사귀는 편이라 낯가림도 심한데 어머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선을 지키질 않으시니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머님이 남편을 통해서 보내거나 직접 집으로 가져다 주시거나 반찬을 자주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주는 대로 감사하게 잘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머님 댁에 몇 번 찾아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님의 평소 위생 개념이 저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처음 몇 번 찾아갔을 때는 제가 시댁 주방 살림을 뒤져볼 것도 아니라서 전혀 몰랐었어요.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고 어머님 댁에서 음식할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겉만 대충 보고 깔끔하니 신경 쓸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님 댁 찬장에서 뭘 꺼내려고 열었다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곰팡이 피어 있는 것도 안 버리고 그대로 찬장에 보관하고 참기름, 식용유 같은 것들은 병이 다 찌들어서 손도 대기 싫더라고요. 소금통에도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다시다 같은 조미료도 뚜껑이 다 열려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고 쪄들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까만 봉다리가 냉장고와 냉동실에 가득 들어 있었고 야채도 다 흐물흐물, 고기는 언제 사다 놨는지 색깔이 다 변해서 분홍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항상 저희 먹으라고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음식들이 저런 위생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입맛이 싹 사라졌죠. 식재료뿐만 아니라 도마에도 검은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후라이팬 냄비는 까만 찌든 때가 잔뜩 끼어서 잘 지워지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처박아 놨는지 모르는 냉동실의 음식 재료들로 어머님은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었던 상황인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머님이 반찬 가져다 주실 때마다 이게 어떻게 냉장고에 처박혀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재생이 되니까 손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옛날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니 음식을 먹고 자랐으니 아무 생각 없을 거고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주방 깨끗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친정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집에서 집밥을 먹을 때는 어머님 반찬과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철저하게 구별했고 남편 앞에서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만들어다 준 음식은 가급적 남편 앞으로 몰아놓고 상을 차렸기 때문에 저는 입에도 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최소 하루 한 끼는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어머님 반찬에 손도 안 대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안 먹냐고 물어볼 때마다 속이 좀 안 좋다,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이다 등등 그때그때 변명을 지어내고 넘어갔죠. 어떻게 잘 피한다고 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같이 집에서 저녁 먹자고 저와 남편을 부르시는 바람에 그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병어조림을 해놓으셨고 들기름에 구운 손두부와 참나물 무침이 메뉴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하고 두부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어머님 주방 상태를 뻔히 알기 때문에 이미 식욕은 저 멀리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생선조림은 거의 끝난 상황이었고 제가 두부 부침을 도와드리는 사이에 어머님은 제 옆에서 참나물을 무치기 시작하셨어요. 비닐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슥슥 무치다가 손으로 집어 간을 보시더니 양념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고 다시 닦지도 않은 그 손으로 고춧가루도 더 집어넣으시고 액젓이랑 참기름도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그 손으로 나물을 무쳐서 이번에는 저한테 한번 간을 봐달라며 제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속에서 악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더러웠고 진짜 먹기 싫었는데 어머님 앞에서 그런 티를 낼 수 없어서 억지로 먹고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양념 묻어있는 손으로 참깨도 마지막으로 뿌리시고는 접시에 담아내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로 지켜보니까 안 그래도 먹기 싫은 어머님 음식인데 아예 입에도 대질 못하겠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생선조림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지만 그거 만드는 과정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정말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억지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비위가 좀 약한 편이라 도저히 차려놓은 반찬은 못 먹을 것 같았고 밥에 찬물 말아서 억지로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반찬을 먹는 둥 마는 둥 맨밥만 퍼먹고 있었더니 어머님께서 먹는 게 왜 이렇게 부실하냐고 팍팍 좀 먹으라면서 자꾸 생선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입에 오래 넣고 씹기도 싫어서 그냥 꿀꺽 삼키기 바빴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님은 생선 하나 못 발라 먹냐면서 자꾸 살점을 발라서 주시니까 진짜 나중에는 울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한번 끓여서 나온 생선조림이니까 억지로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는 두부랑 참나물까지 먹던 젓가락으로 제 밥 위에 올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어떻게 무치는지 다 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 먹겠더라고요. 나물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니? 그래도 이건 먹어야 돼. 두부랑 같이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먹을 때까지 쳐다보고 계시길래 억지로 눈 딱 감고 입에 넣었는데 순간 아까 맨손에 묻은 양념을 쪽쪽 빨아먹던 어머님 모습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우욱하고 구역질이 나왔어요. 제 앞에서 밥 먹고 있던 남편도 놀라고 어머님도 완전 놀라셨죠. 너 아이 생긴 거 아니니? 그 셋 중에 가장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바로 저였지만 어머님이 아이 생겼냐고 묻는 소리에 그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너무 더럽게 만드셔서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기분 살피면서 적당히 둘러댔을 텐데 임신은 하지도 않았는데 입덧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건 사실이죠. 그 순간 제 앞에서 밥을 먹던 남편이 식탁 위로 숟가락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똑바로 말해봐. 순간적으로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할 말은 없었죠. 제가 욕먹을 소리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너무 더러워 미치겠는데 그걸 저보고 어쩌란 말인가요? 어머님이 당황하면서 남편을 말렸지만 숟가락에 이어서 젓가락까지 식탁 위로 패대기 치는 바람에 물컵에 맞아서 쨍하고 금이 쫙 가더라고요. 아무리 순간 화가 났다고는 해도 어떻게 저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때는 저도 남편한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해? 솔직히 더러운 걸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에 완전 눈이 돌아버린 남편은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하고 식탁을 뒤집더니 집안에 있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어렸을 적 친정부모님 부부싸움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난장 피우는 광경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고 밥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지. 시어머니가 말리는데도 저러니까 만약 없었으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겠어요. 불과 5분 만에 방바닥이 음식들과 깨진 그릇 조각으로 엉망이 되었고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빨리 지금 당장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데 어머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럴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 말 무시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만하라며 남편을 뜯어 말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저는 그 틈을 타서 가방만 챙겨들고 도망 나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갈까 하다가 남편이랑 둘이 있으면 무슨 큰일이나도 나겠구나 싶어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런 폭력성을 가진 남자랑은 더 못 살겠으니까 바로 이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날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었는데 다음날 남편이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장인어른, 현경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다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이 친정아빠에게 싹싹 빌었지만 제가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현관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무리 제 입맛에 안 맞고 비위가 상하더라도 어머님 앞에서 직접 그렇게 말했던 건 분명히 제 잘못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남편 문제는 완전 다른 일이라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저희는 이혼하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에게 물건 집어던지고 쌍욕하는 남편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나중에는 2번 되고 3번 반복되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저런 남편의 행동을 참아가며 결혼 생활 유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갈라서는 게 맞고 제가 집을 나온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이혼은 못하겠다고 버티는 남편과 협의 중이에요. 남편은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어떻게 바로 이혼할 수 있냐면서 제가 너무 가혹하게 군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부모님은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싸우는 모습까지 봤었지만 그딴 식으로 욕하고 물건 던지면서 싸우신 적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남편의 본 모습이고 앞으로도 언제든 수틀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 생활 참고 계속하려 해도 어머님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질 거라고 상상하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한 대라도 맞았거나 던진 물건에 다치기라도 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쌍욕하고 화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 싹싹 비는 모습도 더 없어 보입니다.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남편 본 모습 보고 이혼하는 것이 어쩌면 다행이란 생각도 들어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나이를 더 먹은 다음에 일했으면 쉽게 이혼 결정도 못 내렸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